구질구질하게 남 탓하기 전에 내가 한 짓들을 돌이켜봐. JTBC 부부의 세계 15회 예고 속 지선우의 일침이다. 상대는 전 남편 이태호다. 매회 감정선이 롤러코스터를 탄 듯 요동치는 두 사람이다. 이들의 끝은 고구마일까, 사이다일까? 지선우와 이태호도 한때 누구나 부러워하는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사랑의 완벽이란 없었고 여다경과 불륜을 저지른 이태호는 사랑은 죄가 아니라고 외쳤다. 결국 이들의 애정은 처절한 징후로 변질됐다. 서로의 불행을 빌며 악담도 개의치 않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 처음에는 그저 분노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까놓고 보니 미움이 아닌 집착이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오랜 부부나 연인만 공감할 법한 사랑의 일부이기도 했다. 캐캐 묵을 대로 묵은 감정에 두 사람은 결국 탈이 났다. 절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걸 알면서도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습관, 연민, 사죄, 후회, 외로움 하나의 단어로는 도무지 정의할 수 없었다. 부부의 연은 전 부부에게도 유효했다. 특히 두 사람 사이에는 끔찍이 아끼는 아들 이준영이 있다. 아들의 양육권을 두고 다투던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덧 급격히 엇나가는 아들을 걱정하며 공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선우는 죽음을 택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차디찬 이성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이태호와 그런 자신을 미치도록 미워하는 아들까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여력은 없었다. 하지만 지선우는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다시 여지없이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만 했다. 바닷물에 흠뻑 젖은 채 김윤기의 품에서 한참을 온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이준영과 재회하면서 다시 생의 의지를 찾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태호는 철저히 배제됐다. 종영까지 2회만을 남겨둔 부부의 세계다. 이제서야 지선우와 이태호 사이에 조그마한 틈이 생겼다는 균열을 안고 산 두 사람이지만 결코 벌어지지 않았던 그들이다. 어쩌면 지선우는 14회 동안 이 틈을 위해서 달려왔던 걸지도 모른다. 비로소 지선우는 이준영과 함께 확실히 고산을 떠나기로 한다. 드디어 이태호와의 지긋지긋한 인연을 끝내게 됐다. 그러나 이태호는 그런 지선우를 쉽게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자신과 동침을 여다경에게 폭로한 지선우에게 아직도 나한테 뭐가 남았냐며 우는 소리를 한다. 시청자들은 또 한 번 복장 터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참이다. 연애, 결혼, 이혼부터 불완전한 재결합까지 볼장을 다 본 두 사람이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미 되돌릴 수도 되돌려서도 안 된다는 것. 이들의 역불륜을 두고 시청자들의 비난이 폭주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과연 이번에야말로 지선우가 고산과 이태호를 떠나 이준영과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끝끝내 이태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갈까? 지선우의 선택에 달린 두 사람의 관계에 궁금증이 더해진다. 벼랑 끝까지 갔던 김희애가 아들을 위해 돌아왔다. 9일 방송된 JTBC 부부의 세계에서는 지선우가 여다경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이준영은 지선우와 이태호에게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해. 둘 다 내 핑계 좀 그만 대. 그 소리 들을 때마다 돌아버리겠다며 감정을 폭발시켰다. 이에 지선우는 준영이 마음 잘 살펴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내가 바라는 건 그것뿐이다라고 당부하며 혼자 돌아섰다. 여다경은 이준영의 보호자로 나서 더는 자신의 세계에 지선우가 발을 내밀 수 없도록 했다. 이준영에게 내가 행복해야 아빠도 행복하다. 어른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게 있고 나도 거기에 절반의 책임이 있으니까 수습하지만 그런 일 또 생기면 마냥 감싸줄 수 없다라고 부탁하며 이준영의 주변을 관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지선우의 오진으로 병원이 한바탕 뒤집어졌다. 이준영의 일로 받은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지선우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짐을 챙겨 병원을 떠났다. 이준영을 품는 여다경을 보며 최 회장의 아내는 아이를 남편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아이를 어디까지 책임져 줄 수 있나고 물었다. 여다경은 적어도 재혼가정이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 할 말 없게 만들 수는 있다라며 자신있게 답했다. 여다경은 이준영의 심리상담을 예약하고 가족여행을 제안하는 등 이태호를 더욱 확실히 붙들며 완벽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지선우는 고산을 떠나 김윤기의 예상대로 마강석의 병원을 찾아왔다. 뒤늦게 지선우가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은 이태호는 패닉에 빠졌다. 고일임은 지선우를 찾는 이태호에게 이제 그만 선우 언니 좀 놔줘 라고 말했다. 지선우는 마강석에게 지키고 싶었던 것마다 다 놓쳤다라며 제일 못 견디겠는 건 아이가 저를 미워한다는 거다.
그 마음만 돌릴 수 있다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털어놓았다. 이에 마강석은 상처 준 주제에 이해까지 바라면 큰 욕심이다. 미움이든 원망이든 준영이 존중해줘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고통이다는 지선우는 그렇게 버티기엔 너무 지쳤다. 나 하나 없어지면 다들 편해질 것 같다고 토로했다. 병원 기부금 문제로 병원을 찾은 이태호는 설명숙에게 지선우의 안부를 물으며 준영이 문제로 충격받을 일이 좀 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해서 걱정이 좀 되네라며 마음을 눌러담아 이야기했다. 그러나 지선우가 아침 일찍 숙소에서 사라졌다는 마강석의 전화를 받은 김윤기가 급하게 뛰어나가자 이를 본 이태호는 선우 어딨냐고라고 소리치며 따라 나섰다. 홀로 바닷가를 걷던 지선우는 파도가 치는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지선우는 아버지의 바람으로 어머니와 동반 자살했다는 뒷이야기가 들리는 장례식에 홀로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들 이준영과 겹쳐 보였다. 뒤늦게 지선우의 옷과 신발을 발견한 김윤기는 바다에 떠있는 지선우를 구조했다. 지선우는 김윤기의 품에 안겨 오열했고 이를 발견한 이태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한편 여다경은 이준영을 위해 차혜강 부부와의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분위기를 잘 맞추며 식사를 이어가던 가운데 제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놀란 이다경은 제니가 이준영의 방에 있는 것만 보고 화가 나 다 해줬잖아. 내가 어디까지 널 봐줘야 하냐며 소리쳤다. 억울한 이준영은 내가 뭘 잘못했냐고 대들었고 이에 이태호는 아들의 뺨을 때리며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야 하냐고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하냐고라며 화를 냈다. 때마침 아들의 목소리에 눈을 뜬 지선우는 이준영에게 전화를 걸었고 울면서 전화를 받은 이준영은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데리러 와주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다. 지선우는 정신없이 차를 몰고 여다경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준영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치듯 뛰어나왔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거의 다 됐다. 저 여자가 망치게 놔둘 수 없다는 여다경은 지선우에게 당신 집착이 준영이 망치고 있다는 거 몰라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나라며 설득했다. 이에 지선우는 준영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 이태호가 흔들리니까 불안했던 거잖아며 여다경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키고 싶었던 내 마음 나도 이해한다. 근데 그런 절박한 다음이 없다. 결혼은 부부는 생각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깨지기도 한다라며 이태호 나랑 잤어라고 폭로했다.